네,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킴입니다. 오늘은 서브토탈 가스트렉토미 빌러스 1 위 절제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네, 준비물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있어야 되고요. 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디엄 팁 봅이 있어야 되고요. 석션 튜브, 그다음에 아르곤 봅이랑 그 아르곤 봅이 팁 있어야 됩니다. 타인은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크 3U 디태치 있어야 됩니다. 멀실크 포제로 그 블랙 실크 포제로 컨티뉴어스 있어야 되고요. 닿는 실은 보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토 슈처 보겠습니다. EA28하고 NTLC 바디 하나, 카트리지 2개, 퍼스트링 45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토 슈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로스 1 때는 EA28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NTLC 75와 퍼스트링 45 제품을 사용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퍼스트링 45입니다. 퍼스트링 45는 그 앞에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 이 길이가 45라는 거고, 저희가 콜론 수술, LAR 수술할 때는 이제 퍼스트링 65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토 쌈지 봉합이거든요. 저희 복주머니 할 때 복주머니 입을 이렇게 양쪽으로 끈을 잡아당기면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쌈지 봉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술 중에 이렇게 쌈지 봉합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토 퍼스트링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한 손으로 한 땀 한 땀 떠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디언에서 나온 오토 퍼스트링 제품이 있어서 저희가 손쉽게 쌈지 봉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NTLC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NTLC 제품 듀오데놈 칠 때 사용을 하고 스토막 그 바디 절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빌로스 1이랑 빌로스 2 때 여기 NTLC 75 제품 사용을 합니다. 토탈 가스트렉토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NTLC 55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를 열면은 카트리지가 없기 때문에 카트리지 꼭 장착해 주시고 2개 풀러 주시고요. 여기 위쪽에 이제 회색 날개 부분 요것만 위쪽으로 확실히 제끼면 이 바디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하시면 되고 이제 그 사용자분은 이 뒤쪽에 꼭지 꼬리 부분을 옆으로 확 제껴서 힘있게 앞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오면은 블레이드와 스테플러가 동시에 나가서 조직을 스테플 하면서 커팅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TA와 다르게 NTLC는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카트리지가 3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줄이 있고요.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카트리지가 하나, 둘, 3줄이 있습니다. 그 TA는 이제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카트리지가 하나, 2개가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카트리지가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오토시저 제품 선택하는 거는 이제 집도의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TA에 비해서 아무래도 NTLC가 스테플러 줄이 한 줄씩 더 많기 때문에 블리딩이 조금 더 덜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스테플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매우 좀 힘이 들고 빡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EA28 제품입니다. 저희가 빌로스 1일 때는 EA28 제품 사용하고요. 이 위쪽에 이제 이렇게 모자처럼 생기게 엠빌이고 이제 뒤쪽에 이제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릴 때는 이제 앞부분에 젤리 묻혀서 주시면 되고요. 바디와 엠빌을 완전히 결합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결합하고 안전핀 제거하는 거는 저희 어시스트 선생님이 하십니다. 뒤쪽에 까만 꼭지를 콜라 뚜껑 돌리듯이 돌리거나 반대로 돌리거나 해가지고 열고 닫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부분이 안전핀입니다. 파이어하기 직전에 안전핀을 제거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밑쪽에 완전히 결합이 됐는지 악어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파이어하기 직전에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트는 메이저 세트 있어야 되고요. 켄트 리트랙터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술이 2개에서 3개 정도 있으니까 켄트 리트랙터 다음 그 수술에 지장되지 않도록 멸균 바로바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엠빌 홀더와 라이댕글이 있어야 됩니다. 라이댕글은 그 완전 90도가 아닌 약간 각이 넓은 라이댕글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빨간띠 둘러놨으니까 그거 꼭 챙겨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댕글이고요. 저 빨간 띠 둘러져 있는 라이댕글이
저게 이제 싱글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고 세트 안에 있는 저렇게 각이 넓은 라이댕글 저게 이제 롱 라이댕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띠는 그냥 라이댕글, 그다음에 좀 긴 거는 롱 라이댕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다른 수술에서 라이댕글 하면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꺾어진 라이댕글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스토막에서는 이렇게 약간 각이 넓은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들어오시면 알콜로 먼저 손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월 주시면 되고 글러브는 7번이고 롱핀을 선호하십니다. 그다음에 디버 커버는 사용 안 하고요. 디버는 이제 큰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중간 거와 작은 거는 그 빌로스 1 때 이렇게 스토막 안쪽에 아나스토모시스 부분 보려고 그때 이제 작은 거랑 중간 거 사용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내용물 뭐죠? 스토막 안에 내용물이 이제 더티 운드로 저희가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고 이렇게 베타딘 볼로 이렇게 닦아서 기구를 쓰는데 이건 이제 다시 쓰지는 않으니까 좀 더티한 기구로 간주를 해서 멀리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딘 볼 준비해 주시고요. 기구도 닦고 그 다음에 스토막 자른 다음에 그쪽 상처 부위도 닦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토탈 시에는 드레인 박지 않고요. 그 토탈 가스트렉토미에는 바로박 4.8 그 튜브가 납작한 제품이 있어요. 그거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리가셔를 지칭을 하는 거고 이분이 이제 양손잡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리가셔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 오른쪽에 줄 때는 리가셔가 이렇게 스키 모양으로 살짝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리가셔를 주시고 왼손에 줄 때는 왼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이렇게 리가셔를 주시면 됩니다. 맷잼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일 때는 오른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왼손일 때는 왼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라이댕글 이렇게 얘기하면 라이댕글 믹스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대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짧고 간결하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라이댕글입니다. 믹스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크레아스 방리할 때 저희 이제 그 어시스트 선생님이 라이댕글로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라이댕글로 이렇게 하면요. 그 어시스트 선생님이 보비를 따라서 라이댕글 가운데로 이렇게 지지거든요. 그때 이제 보비 파워는 20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번 블레이드로 스퀘어 인시전 넣고 시작할 때 드라이 탭 2장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피가 이제 많이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소방 2개를 접어서 수술 위 아래 한 장씩 깔아주고요. 이제 타임아웃 하시게 되겠죠. 타임아웃 하면은 수술을 시작하고요. 저희 교수님 타임아웃 안 하면 수술 시작을 안 하시니까 타임아웃 꼭 해주시고 이제 누구누구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타임아웃 하면은 타임아웃 다 끝나면 이제 그 항상 정해진 멘트가 있습니다. 칼을 메스 얘기하시고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쭉 인시전 넣어서 수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해진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틴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강 페리토니움 열 때까지 투스포셉 사용 안 하고 블레이드 인시전 놓고 그냥 계속 보비로만 치거든요. 그래서 페리토니움 익스포저 될 때까지는 사실 스크럽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타이실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 긴 실, 3번, 4번, 5번 짧은 실 만들어 놓고 톤실이나 그 크라이얼에 타이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때 그 배 열 때 아미리트랙터를 찾을 거예요. 근데 찾기 전에 그냥 미리 필드 위에 올려놓으시면 저희 그 도와주신 어시스트 하시는 선생님이 알아서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미만 준비해 놓으시면 저희가 배 열 때까지는 특별히 저희 스크럽을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 이용해서 타이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리토니움 열리면 이제 웨커즈 14십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웨커즈 양쪽으로 대고 그다음에 알레시스 엑스라지를 운드에 걸고 켄트를 겁니다. 그때 리차드슨도 사용을 합니다. 리가셔 연결하셔야 되겠죠. 5mm 23cm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켄트까지 다
걸면은 14십 웹패드 한 2장 정도를 스플린 뒤쪽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 두거든요. 이제 그때 롱핀 사용을 하고, 어디에전 유착이 있으면 보비 미디움 팁 이용해 가지고 유착 부분 좀 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 다이섹션을 하게 됩니다. 퍼스트 어시스트가 콜론을 양손으로 이렇게 트랙션 시켜가지고 그 콜론 다이섹션을 하고요. 이거는 거의 뭐 표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비 팁을 항상 짧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컨 어시스트가 이렇게 세컨 어시스트는 이제 오멘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오멘툼 잡아주고, 콜론 다이섹션 하면서 이제 보비로 티콜론 오멘툼을 방리해 나가면서 이제 혈관 있으면 믹스터 또는 라이덴글 이용해서 박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슬들은 믹스터, 그리고 그다음에 맷잼, 3번 타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혈관들은 라이덴글, 그다음에 4번 4호 타이 들어갑니다. 4호는 투제로 타이입니다. 그래서 4호 타이와 투제로 타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네. 왠지 아시나요? 그 예전에는 화이트 실크 썼거든요. 화이트 실크. 지금은 이제 화이트 실크 안 써요. 화이트 실크는 이렇게 화이트 실크는요. 그 지금은 이제 블랙 실크는 코팅도 잘 돼 있고 매끄럽고 이렇게 길이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화이트 실크는 이렇게 묶어진 실 뭉치가 하나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긴 실과 짧은 실을 잘라서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 화이트 실크를 지칭하는 거는, 화이트 실크는 1번 그러니까 3온 블랙 실크 3호가 화이트 실크의 3번이고, 화이트 실크의 4번이 블랙 실크의 2제로고, 화이트 실크의 5번인가요? 5번? 화이트 실크의 5번이 블랙 실크의 1호예요. 1호.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냥 3호, 4호, 5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블랙 실크를 3호, 4호, 5호. 예전에 화이트 실크 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3호, 4호, 5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4호는 블랙 실크 2제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탈 쪽 다이섹션 하는데요. 스토막 디스탈 다이섹션 이제 듀오데놈 쪽 합니다. 듀오데놈 쪽 클램핑 할 부분 이제 방리 계속하는데 믹스터 2개 사용하고요. 이제 믹스터 양쪽으로 잡고 맷잼 잡고, 그다음에 3호 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오데놈 다 방리되면은 저희가 이제 빌로스 1이잖아요. 그래서 퍼스트링 45랑 롱켈리로 잡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링 45는 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침에 8시에 수술을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듀오데놈 퍼스트링 잡을 때까지, 듀오데놈 자를 때까지 이 과정이 9시 30분 이전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조금 빠르면은 9시 한 20분에 듀오데놈을 잡을 것이고, 조금 그 운동 컨디션이 안 좋거나 환자 그 유착이 심한 경우는 한 9시 40분, 9시 50분 이런 시간대에 듀오데놈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스트링 45랑 그다음에 롱켈리 잡고요. 15번 메스로 자르게 됩니다. 클램핑한 부분을 15번 메스로 자르고, 스토막 쪽 디스탈 마진을 메이오 커브드 시저로 잘라서 이제 프로즌을 나갑니다. DRM 프로즌 보냅니다. 이때 이제 메이오 커브드는 조직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 맷잼 주듯이 손 구부러진 모양대로 주셔야 됩니다. 조직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토막 그 프로즌 빌로스 1 할 때는 프로틴 3개가 나가고요. 이제 빌로스 2 할 때는 그 PRM 프로즌만 나가기 때문에 LC 레서 커버처, 그레이트 커버처 이렇게 2개만 나가고, 토탈 때는 이제 PRM 프로즌 하나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체 이렇게 자르고 났을 때 사용한 기구는 시저, 포셉은 이제 베타딘 볼로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에 내용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베타딘을 잘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베타딘 미리 이제 롱켈리 같은 기구에 물려서 이제 물려놓으면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모스키토는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스키토를 베타딘을 이렇게 꽉 클리핑 해놓으면 모스키토 그 끝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모스키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냥 켈리나 롱켈리 같은 기구, 좀 큰 기구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오데놈을 저희가 이렇게 방리하기 전까지는 수술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수술을 빌로스 2로 수술명이 올라오는데 빌로스 2 수술명을 올렸더라도 듀오데놈을 퍼스트린 45로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빌로스 1으로 가는 거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 뭐 스카가 있다거나 뭐 염증이 있다거나 뭐 얼서가 있다거나 뭐 요러면은 아 이건 빌로스 1이 어렵겠어, 이건 빌로스 2로 갈 거야. 아니면 너무 안 좋겠어, 빌로스 토탈 가스트렉토미로 갈 거야. 이때 결정이 되거든요. 듀오데놈을 칠 때, 박리할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빌로스 1, 그다음에 빌로스 2, 토탈의 수술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확실히 퍼스트링 45로 하겠다. 그때 딱 얘기해 주시거든요. 빌로스 1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빌로스 1의 수술 준비를 완전히 픽스가 됐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로스 1으로 이제 결정됐을 때는 엠빌 홀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엠빌 집어 넣어야 되니까 멸균 젤리 있어야 되고 EA28, 그다음 퍼스트링 45 있어야 됩니다. NTLC 75 바디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바디에 카트리지가 없으니까 카트리지 2개 꼭 좀 잘 챙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즌 3개 보냅니다. DRM, 그다음에 레서 커버처, 그레이트 커버처, PRM에서 총 3개 보내고 병진과 프로즌은 예약이 5시까지니까 그거 시간 염두에 주셔서 프로즌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빌로스 2 보겠습니다. 이제 빌로스 1 안 되겠어, 빌로스 2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TLC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빌로스 2로 정해진 거예요. 듀오데놈을 TLC로 친다는 것은 빌로스 1은 안 되니까 빌로스 2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NTL75 바디와 카트리지 2개 있어야 되고 추가 실이 이제 그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를 해야 되고 제주노스토미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멀시크 컨티뉴어스 포제로 2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 할 때 폴리소 3호, 제주노스토미 할 때 폴리소 4제로 실이 더 있어야 됩니다. 프로즌은 2개만 보냅니다. NTLC로 듀오데놈을 쳤기 때문에 이제 DRM은 안 나가고요. 레서 커버처, 그레이트 커버처, PRM 제품만 PRM만 나가고 프로즌 예약 시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토탈은 싱글이 좀 많고요. MB 롤더, 그다음에 롱 메이오 시저 기역자 있어요. 완전 90도로 꺾여진 기역자 시저 있어야 되고 멸균 젤리 있어야 되고 까만색 표시된 롱 리들 홀더, 그 다음에 센텐스키 클램프 하나짜리 있어야 됩니다. 토탈 가스트렉톰입니다. 그 다음에 EA는 이제 25를 사용합니다. 이게 에스파고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경이 좀 작기 때문에 EA 25로 써야 되고요. 에스파고스. 제주놈으로 이렇게 EA 바디가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A 25도 직경이 사실 좀 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EA 25 제품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링 45 써야 되고 NTLC도 듀오데놈 자르고 제주놈을 잘라면은 끝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NTLC 55 바디 하나와 카트리지 2개 챙겨주시면 됩니다. 프로즈는 하나만 나갑니다. DRM은 NTLC로 쳤기 때문에 DRM 안 나가고요. 요거는 이제 에스파고스 쪽으로 치기 때문에 PRM 하나만 병유가 프로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는 제품이 EA인데요. EA가 저희가 이제 빌로스 1일 때는 28 제품 쓰는데요. 이 뒤에 하얀색 꼭지가 원래 없거든요. 28일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꼭지가 없는 채로 써요. 28일 때는 그냥 이게 이제 엠빌이고 이게 엠빌이고 엠빌을 잡는 손잡이 엠빌 홀더이고 이게 이제 EA 바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얀색 꼭지를 쓰지 않으니까 EA 28에는 하얀색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EA 25는 이 하얀색 꼭지가 달려 있어요. 하얀색 꼭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 꼭지를 빼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하얀색 꼭지 옆구리 부분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옆구리 부분. 그래서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듯이
있거나 아니면 잘 빠지지 않으면 캘리로 양쪽을 잡고 이렇게 빼면은 하얀색 꼭지가 퍽 빠집니다. 그래서 꼭 빠져 있는 채로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EA를 이렇게 EA 바디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오픈입니다. 오픈.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클로즈가 되는데 저희가 엠빌과 바디를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완전히 결합을 시키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악어 눈이에요. 악어 눈. 악어 눈 보이시나요? 보통은 하얀색인데 완전히 결합이 되면은 이 악어 눈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과 파이어와 안전핀 제거하는 거를 저희 어시스트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파이어 하기 직전에 항상 이 악어 눈이 초록색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안 나오면 결합이 완전히 안 됐다는 거고, 결합이 완전히 안 되면 스테플러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아나스토모시스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거를 확인하지 않은 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꼭 요거 악어 눈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퍼스트링 클램프를 풀고요. 저희 지금 블로스 1 하고 있습니다. 클램프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롱핀으로 듀오데논 스탬프를 벌려서 포츠 포셉 이용해서 이제 안쪽을 베타딘 볼로 좀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엠빌에 젤리를 묻혀서 홀더 물어서 듀오데논 스탬프에 넣어주고요. 블랙시크 3호 CR 슈처 필요한 만큼 한 다음에 퍼스트링을 타이하여 단단히 고정시키고 실은 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려진 스토막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내용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14시 패드로 이렇게 잘 감싸고 한 2장 정도 감싸고 5호 타이 2개를 더블 타이 합니다. 그래서 더블 타이하고 컷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크라이어를 이렇게 물려놓으면 좋고 바쁘면 뭐 모스키토든 켈리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5호 실을 저희가 보통 타이할 때 이렇게 끝부분 예쁘게 잘 물려도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스탬프를 묻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물으셔도 돼요. 대충. 매우 대충 물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쁘게 물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대충 물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 어시스트 선생님이 스탬프 부분을 두꺼운 실 2개를 이렇게 꽉 묶어 놓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쏟아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 더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스토마 리섹션과 아나스토모시스. 이제 스토마 계속 이제 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버 큰 거 이용해서 세컨드 어시스트 쪽으로, 환자 얼굴 쪽으로 스토막을 트랙션 완전히 위로 제끼고요.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 코로나리 아테리,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 코로나리 베인 다이섹션 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판크레아스 쪽 박리 시에 교수님이 이제 라이덴글로 이렇게 박리해 주시면 어시스트 선생님이 보비를 이렇게 쭉 따라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파워값은 20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는 라이덴글 이제 2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아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덴글로 이렇게 혈관을 잡아서 거의 물어 뜯듯이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도 혈관이 파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긁어내서 아테리가 노출이 되면은 이제 어시스트랑 같이 위아래 라이덴글로 물게 되죠. 그리고 맷잼으로 자르고. 환자 쪽에 남아있는 아테리는 그 아테리 힘이 혈류가 굉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실을 2번 타이합니다. 저기 양쪽으로 나가는 부분, 남아있는 부분 4호 타이로 한 번씩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3호 타이로 한 번 더 타이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를 했는데 왜 타이를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하면 지금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박리 그 다음에 이제 림프노드 쭉 다이섹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막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고 레서 커버처 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레이터 커버처와 레서 커버처 이제 박리하는데요. 이제 믹스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가셔 사용하고, 맷잼은 안 씁니다. 리가셔가 지혈을 하면서 조직까지 같이 자르기 때문에 이제 3호 타이 바로 타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라이덴글 사용하면 라이덴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호 타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토막이 다이섹션이 다 되면은 이미 듀오데놈은 달랑 잘라져 있고 이제 완전히 스토막이 다이섹션이 다 되면은 이제 모스키토로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쭉 박리 다 하다가 갑자기 안 쓰던 모스키토로 하나 딱 찾으면 아 이제 다 박리가 됐구나. 스토막을 완전히 진짜로 자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체 나올 거니까 이때 이제 좀 바빠요. 그래서 소방도 미리 깔아야 되니까 소방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스토막 자르는 순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거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외우고 오셔야 수술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그러면 이제 커닝 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들어가면 또 막상 많이 헷갈려 하시죠. 네, 2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